거기서 멈춰. 너 같은 사람은 여기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보안요원 박성호가 공항 게이트 한복판에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그쪽으로 쏠리며 공기마저 한순간 얼어붙은 듯했다. 무슨 일이죠?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레 묻자 박성호는 잔뜩 인상을 쓴 채 그 여인을 노려보았다. 개입하지 마시고 그냥 지켜보세. 이 사람 보안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죠? 건너편에서 그 말을 듣던 사람이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그 목소리는 익히 들어본 것이었고 주변 사람들도 순간 어, 저 사람 손흥민 아니야? 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시끄럽습. 내가 누군지 아나요? 나는 이 공항 보안 부서에서 수년간 근무해 온 보안 요원입니. 규정은 규정대로 지켜야 합니다. 박성호는 자존심이 가득한 태도로 턱을 치켰으며 말했다. 아니, 제가 지금 뭘 어겼다는 거죠? 손흥민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미 주변의 시선과 보안 요원의 적대적인 태도에 살짝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려면 서류와 신분 확인이 필요함니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들어오려 했으니 규정 위반입니다. 박성호는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손흥민을 향해 엄격하게 손가락질했다. 먼저 들어오려는 게 아니라 저는 줄을 서 있었습. 그런데 제 앞에 있던 분이 휠체어를 사용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다가 내가 보기에 당신은 그냥 특권의식을 갖고 끼어들려고 했을 뿐이야. 유명인이라서 자기 마음대로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박성호는 곧바로 말을 끊으며 비꼬는 어조를 놓치지 않았다. 특권의식이라니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손흥민이 억울하다는 듯 어깨를 움찔했다. 그분이 검색대까지 이동하는 걸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또 다른 승객이 중얼거렸다. 저기 내가 봤는데 손흥민 씨가 휠체어 탄 승객 도와주고 있었어요. 억울해 보이는데. 박성호는 그 말을 들은 듯 다시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제가 하는 말을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공식 절차를 방해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자 휠체어에 탄 장애인 승객이 용기를 내어 손을 번쩍 들고 외쳤다. 죄송한데 이분 덕분에 제가 좀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우선 검색대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줄도 길고 공간도 협소해서 힘들었습. 손흥민 씨가 도움을 주신 거예요. 박성호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런 사적인 도움은 공항 규정에 없어요. 무엇보다 우선 검색대는 VIP나 특별 허가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허용됩니다. 장애가 있으신 분은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공항 자체 규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서 구경하던 젊은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공항 규정을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건 사전에 요청해야 하고 문서로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냥 길에서 마음대로 먼저 들어갈 수 없다고요. 박성호는 자신의 권위를 더 강조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너무하네. 그래도 사람인데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티도 다른 목소리가 군중 사이에서 터져 나왔다. 시민 여러분, 여기서 함부로 떠들지 마세. 오해가 생겨서 그렇지 저는 규정을 집행 중입니다. 박성호는 서류를 흔들어 보이면서 자신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웅성거림은 더욱 커졌다. 손흥민이면 국가대표 선수 아닌가? 영국에서 뛰다가 잠시 귀국한 거 아니야? 맞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손흥민이 남 도와준 건데 저렇게 적대적으로 대하다니. 손흥민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저는 줄도 지켰고 그냥 옆에서 불편을 겪는 분을 좀 도와드린 겁니 보안 절차를 위반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박성호는 여전히 비꼬는 태도를 유지했다. 유명인이니까 뭘 해도 용서받을 거라 생각했을 테죠. 여기서 유명세는 통하지 않습.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규정 위반했으니 따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까지 받아야 한다고요? 저는 단지 손흥민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당연합니. 그러니 다른 승객들도 길을 비키세. 이 사람을 대기실로 안내하겠습니다. 박성호가 건장한 다른 보안 요원들을 손짓으로 불렀다. 잠깐, 저기. 휠체어 이용 승객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소리쳤다.
제가 장애인 우선 지원에 대해 미리 공항 측에 문의했었는데 오늘 담당자가 제대로 안내를 못 해줬어요. 손흥민 씨가 아니었으면 저 정말 애먹었을 거예요. 이건 규정을 떠나서 인간적인 문제 아닌가요? 박성호가 차가운 눈으로 그 승객을 보았다. 절차상 허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공항 측 문제가 아니라 담당 직원의 잘못이겠지요. 어쨌든 저는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톤이 너무 불쾌해요. 한 젊은 여성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는 듯 손을 들고 말했다. 이거 찍어도 되나요? 누가 봐도 부당해 보이는데요? 마음대로 하세 그래봤자 공항 안전 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박성호는 가차없이 응수했다. 손흥민은 주변의 시선을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를 특별 대우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분처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 없이도 편리하게 보안 검색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도는 이미 있어요. 다만 당신같이 규정 모르는 사람들은 함부로 끼어들기만 하죠. 박성호는 여전히 빈정거리는 어조였다. 그래도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주변을 둘러보던 손흥민의 목소리가 더 단호해졌다. 저는 오늘 이 일을 겪으면서 절실하게 느꼈습. 장애인분들이 마음 편히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그쪽이 공항 운영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요? 박성호는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 이 공항은 이미 충분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관리직 복장에 중년 남성이 달려왔다. 가슴 명찰에는 정재욱 공항 운영팀장이라는 이름이 달려 있었다. 여기 무슨 소란입니까? 비행기 출발 시간도 임박한 승객들이 많을 텐데. 박성호가 곧장 그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팀장님 규정 위반을 했고 현재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끼쳤습. 그래서 제가 조치 중이었습니다. 정재욱 팀장이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발하시죠? 손흥민이 침착하게 설명했다.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승객이 우선 검색대를 잘 못 찾아서 힘들어 하셨는데 제가 도와드리려다 시비가 붙었습. 정식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로 저를 불법 행위자로 몰고 가시네요. 옆에 있던 휠체어 승객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 제가 미리 요청하려 했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혼선이 있었어요. 정재욱 팀장은 박성호를 향해 조심스레 물었다. 규정상으로 비표가 없는 승객이 우선 검색대를 쓰면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지만 장애가 있으신 분이나 특별 지원이 필요한 분을 돕는 건 예외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사전에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박성호는 요지부동이었다. 그래야 저희도 안전 문제 없이 안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돌발적인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은 어쩌라는 겁니까? 손흥민이 무심결에 분노를 드러냈다. 제가 VIP라서 먼저 들어가려 한 게 아니에요. 절차가 미비했을 뿐이잖아요. 정재욱 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눈길을 주고받았다. 주변 승객들도 핸드폰을 꺼내 촬영을 계속했다. 이 문제는 차후에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습. 먼저 시간 없는 승객들은 빠르게 출국 수속을 밟아야 하니까요. 그러자 또 다른 승객이 분개한 듯 외쳤다. 이런 식이면 공항 측이 장애인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혀 신경 안 쓴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손흥민 씨가 괜히 도와주다 곤란해진 거고 박성호가 식은땀을 흘리며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니까 그런 임의의 배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 괜히 소란만 커지고 규칙은 자꾸 무너지고. 그 소란이라는 게 결국 도움이 필요한 분께 도움을 준 행위였잖아요. 손흥민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칙입니까? 제가 규칙 자체를 무시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융통성이 전혀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유명인이라고 해서 예외를 두면 규정 자체가 무너집니다. 박성호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전 유명인이라고 예외를 바라지 않았다고요. 거듭 말하지만 도와드리려다 그 절차가 공교롭게도 겹쳤을 뿐입니다. 손흥민도 답답함에 목소리가 커졌다. 손흥민 씨, 혹시 예전에 비슷한 문제 겪은 적 있나요? 한쪽에서 구경하던 남자 팬이 손흥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해외 공항에서 종종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보긴 했지만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한국 공항은 오히려 더 체계적일 거라 기대했는데 조금 실망스럽네요. 실망스럽다고요?
박성호는 살짝 발끈한 표정으로 반응했다. 우리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아니, 잘못됐다기보다 개선 여지가 크다고 느낀 거죠. 손흥민은 숨을 내쉬었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이실 거예요. 맞아요. 뒤에서 서 있던 여성 승객이 손을 들었다. 저도 임신 중이라 장시간 줄을 서기가 힘들었는데 문의 창구를 제대로 못 찾아서 한참 헤맸어요. 다른 나라 공항들은 조금 더 표시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정재욱 팀장이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안내 표지나 절차가 부족한 건 인정해야겠군요. 저희 공항에서도 간혹 불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여전히 얼굴이 경직되어 있었다. 하지만 규정이 있으니 우선 이 사람 손흥민은 따로 조사받아야 합니. 그게 제 소신입니다. 소신이 아니라 고집 아니에요. 지나가던 또 다른 승객이 듣다 못해 한마디를 했다. 손흥민 씨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몰아가시는 거죠? 시민 여러분, 제 일을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공항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박성호는 주위를 향해 손을 휘저으며 경고했다. 손흥민 씨,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면 뭐든 말씀하세요. 휠체어 승객이 의지를 다지듯 말했다. 이런 일은 제가 처음 겪는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도 장애인 전용 통로가 운영 중이라고 안내받았지만 막상 현장에 가면 닫혀 있거나 담당자가 없어서 곤란했어요. 이미 이전에도 문제 제기가 있었군요. 손흥민은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서 언젠가 공론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이 그날이 된 것 같네요. 휠체어 승객은 주위를 둘러보며 날카롭게 웃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니 더는 묻힐 수 없겠죠. 박성호는 그 말을 듣고 코를 킁킁거리며 비웃었다. 그런 일로 굳이 소란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조금 불편해도 절차를 따르면 되지 않습니까? 불편이라고요? 그게 때론 이용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불편이라는 걸 아시긴 합니까? 휠체어 승객이 목소리를 높였다. 단순한 몇 분의 대기가 아니라 탑승도 못할 수준이라고요. 그러자 군중 사이에서 여기저기서 공감을 표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맞아요. 어르신들도 힘들어 하시던데 차별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공항 측에서 해결해야지 왜 손님에게 책임을 묻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재욱 팀장은 땀을 훔치며 박성호에게 눈짓했다. 일단 진정합시다. 오늘 안으로 결론 낼 수는 없지만 우선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해요. 팀장님, 하지만 절차가... 박성호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손흥민이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섰다. 팀장님, 저도 어떤 형식으로든 협조하겠습. 오해가 있었다면 풀고 싶고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될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솔직히 우리 공항이 장애인분들을 위한 별도 검색대를 운영하기는 합니다만 충분치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정재욱 팀장이 난처한 듯 고백했다. 매번 직원 배치나 기기 유지가 어려워서 사실상 그림에 떡이 된 적이 많아요. 박성호는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낯빛이 굳어졌다. 팀장님, 그런 내부 사정을 굳이 여기서... 제가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보안 문제 때문에 절차가 중요하다고. 절차가 중요한 것 저도 알아요. 손흥민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답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고려돼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휠체어 승객도 고개를 끄덕였다. 항상 사전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저는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돼서 일정을 당겨 귀국하는 중이었어요. 사전에 일일이 서류 준비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박성호가 그 말을 듣고도 강경하게 나왔다. 그건 개인 사정입니. 공항은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이고 규정이 흔들리면 전체 안전이 위협받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 중이던 젊은 여성이 한숨을 내쉬었다.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으세요? 공항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편의와 인권도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성호는 그 말에 차갑게 대꾸했다. 인권이니 뭐니 다 좋습. 그렇다고 규정을 깨는 변명은 되지 않아요. 그럼 규정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방안은 전혀 없다는 겁니까? 손흥민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예를 들어
담당 직원이 한 명이라도 배치되어 장애가 있거나 긴급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우선 안내할 수 있게끔 말이죠. 말은 쉽죠. 하지만 예산도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박성호는 시선도 주지 않은 채 투덜대듯 말하고 곧잘 덧붙였다. 아무튼 당신은 제 지시에 따라야 합니. 공항 보안에는 제가 책임이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나오시니 저도 참 답답하네요. 손흥민은 속이 타는 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조습 지금은 제 일정도 촉박하지만 끝나고 나면 공항 측과 협의해서 이런 문제를 공식적으로 개선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손흥민 씨 힘들겠지만 응원할게요. 한 남자 팬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SNS에 지금 상황을 올리고 공론화시키겠습니다. 공론화라. 그걸로 해결될 수 있을지. 박성호는 콧방귀를 뀌었다. 차라리 귀찮은 일만 더 늘어날 겁니다. 귀찮다고 외면하다가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휠체어 승객이 날카롭게 응수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 언젠가는 변화를 만들 수 있겠죠. 군중 사이에서 맞아 맞아 하는 환호와 저 직원 너무 독선적이야 하는 비난이 뒤섞여 커졌다. 상황이 점점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자 정재욱 팀장이 크게 손뼉을 쳤다. 잠시만 모두 진정해 주세. 곧 항공편 시간이 임박한 승객들은 급히 이동하셔야 하잖아요. 저도 팀장으로서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길 생각은 없습. 다만 지금 즉석에서 모든 걸 바꾸긴 어려우니 절충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성호는 언짢은 듯 위십수를 씹었다. 절충간이라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팀장님? 오늘 일단 저 장애인 승객분께는 신속하게 보안 검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미 직원을 붙이세. 그리고 손흥민 씨는 일정 있으시니 따로 길 막지 말고 우선 비행기를 탈 수 있게 하시고 추후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개선안을 논의합시다. 손흥민 씨도 협의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네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꺼이 참여하겠습. 이번에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도 있으니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박성호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제 입장도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괜히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그동안 여러 사건 사고로 인해 보안 절차를 강화해야 했다는 압박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 점은 이해합니 보안 문제의 중요성을 모르진 않아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굳이 제가 규정을 어긴 범죄자 취급을 받을 정도였나 싶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신뢰가 있었다면 사과합니다. 박성호는 작게 중얼거렸지만 여전히 자존심이 상해 보였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오해도 생기고 실수도 있죠.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입니다. 휠체어 승객이 덧붙이자 박성호는 살짝 눈길을 피했다. 그러다 주변에서 한 어르신이 낮은 목소리로 거들었다. 나도 다리가 아파 오래 줄 서기 힘들었는데 솔직히 공항 측에서 좀 더 배려를 해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네.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탑승 시간이 다가오면 조마조마해서 불안해. 정재욱 팀장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 제가 빨리 관련 부서와 협력해서 도움이 필요한 승객들에게 실질적 편의가 제공되도록 논의해보겠습.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들을 위한 별도 검색 레인을 좀 더 확대 운영하는 방안이 있긴 했는데 비용과 인력 문제로 미뤄졌어요. 이제는 더 늦추기 어려운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죠. 손흥민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제가 해외를 자주 오가다 보니 해외 몇몇 공항에서 운영하는 친절 검색대를 본 적이 있어요. 의무적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현장에서 간단히 신청서를 작성하고 바로 우선 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 시스템. 정재욱 팀장의 눈이 반짝였다. 그렇다면 굳이 직원이 몰려든 시간을 피해서도 운영할 수 있고 승객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겨도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공항 측 입장에서도 허위로 신청하면 벌칙을 부과한다든지 서류를 추후에라도 보완하도록 하면 됩니. 일단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 그 즉시 이용할 수 있게만 하면 돼요. 손흥민은 팔짱을 끼고 생각을 정리하듯 말했다. 박성호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러다 작게 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다.
저도 그런 시스템이 전혀 말이 안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 다만 사후 검증이 제대로 되어야죠. 휠체어 승객이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다. 그 정도라면 괜찮겠네요. 저도 그동안은 무조건 미리 서류 준비가 안 되면 꼼짝없이 줄을 서야 했거든요. 주변 승객들 사이에서 안도 섞인 목소리가 터졌다. 이제 좀 방향이 잡힌 건가? 그래도 결국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니까 다행이네. 정재욱 팀장은 주변을 한번 훑어본 뒤 작게 미소 지었다. 그러면 제가 빠른 시일 내로 회의를 잡겠습. 손흥민 씨가 해외 사례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더 쉽게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제가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직접 회의에도 참석하겠습. 생각보다 한국 공항 시스템이 훌륭하긴 하지만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는 사소한 불편도 커다란 장벽이 되니까요. 손흥민은 고개를 숙여 예의를 표했다. 조습 참여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죠. 정재욱 팀장도 미소로 화답했다. 박성호는 주변의 시선이 자신에게 몰리는 걸 느끼고 살짝 한숨을 쉬었다. 자, 다들 이동하셔야 하니 길을 비켜드리겠습. 손흥민 씨, 아까 제 태도가 과했다면 미안합니다. 사람들이 작게 박수를 치자 박성호는 약간 민망한 듯 허리 굽혀 인사했다. 아무리 규정이 중요해도 제가 너무 딱딱하게 굴었나 봅니 처음에는 유명인 특혜를 악용하려는 건 줄 알고 오해했어요. 이해합니 보안 업무가 얼마나 예민한지도 알죠. 하지만 저도 규정을 어기려 한 게 아니니 그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정중하게 답했다. 주변에서 촬영하던 사람들도 목소리를 낮췄다. 오, 화해하는 분위기네. 다행이다. 그래도 이런 걸 계기로 제도가 바뀔 수도 있겠네. 한편 휠체어 승객이 조용히 다가왔다. 손흥민 씨, 정말 고마웠습. 덕분에 제가 여기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혼자였다면 이렇게까지 말도 못 꺼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뭘 한 건 없고 오히려 좋지 않은 모습까지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손흥민이 멋쩍은 듯 웃으며 말했다. 다음에 공항이 좀 바뀌면 그땐 더 편히 이용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 저도 제 경험을 공론화해보고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힘을 보탤게요. 승객은 힘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재욱 팀장은 박성호를 돌아봤다. 박 보안 요원, 당신도 이제는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등 도움 필요한 분들, 대하는 태도를 조금 유연하게 바꿔보세. 매뉴얼만 고집하지 말고. 네, 팀장님. 저도 이번에 느끼는 바가 큽니다. 박성호는 마지못한 듯하지만 조금 부드러워진 표정으로 수긍했다. 그리고 손흥민 씨가 제안한 현장 신청 간편, 우선 검색대 아이디어, 저는 충분히 가치 있다고 봅니다. 정재욱 팀장이 주위 사람들에게 간단히 설명해 주자 곳곳에서 좋은 생각이에요. 꼭 도입해 주세요. 라는 호응이 나왔다.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 다만 시스템 개편에는 시간이 걸리니 오늘 겪은 문제를 발판 삼아 더 노력해 보도록 하죠. 정재욱 팀장은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듯 주먹을 살짝 쥐었다. 저도 온라인에서 이번 일을 영상으로 공유하고 목소리를 더 내볼 겁니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해야 하는지 공항 측에만 맡겨두면 안 되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던 젊은 여성이 입을 열었다. 손흥민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보탤게요. 해외팀 동료들에게도 한국 공항의 좋은 점과 부족한 점을 솔직히 말해왔지만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겠네요. 박성호가 작게 기침을 하며 중얼거렸다.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저도 배운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행편 탑승 시간 다가오는 분들은 서둘러 이동하세요. 정재욱 팀장이 큰 목소리로 군중을 향해 안내했다. 혹시 오늘 겪은 불편이 있다면 공항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웅성거리던 소리는 조금씩 잦아들었다. 휠체어 승객은 도우미 직원의 안내를 받아 우선 검색대로 향했고 손흥민은 늦지 않도록 서둘러 탑승 게이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한 무리의 팬들이 달려와 말을 걸었다. 손흥민 씨, 이번 일로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걱정됐는데 오히려 멋진 모습이에요. 직접 개선안까지 제안하시고.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미지보다 중요한 건 실제 변화임니 오늘 일로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규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그것만으로는 부족한지도요. 저희도 끝까지 지켜보겠습. 공항 측이 진짜로 정책을 개선할지 아니면 시간 지나면 흐지부지 될지. 젊은 여성이 말을 잇자 옆에 있던 친구가 웃으며 덧붙였다. 그래도 손흥민 씨가 나서 주시니 잘 될 거라고 믿어요. 감사합니. 저도 열심히 해볼게요. 손흥민은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박성호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동료 보안 요원에게 작게 속삭였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을 했나? 유명인이라서 더 신경이 쓰였던 건지 솔직히 좀 반성되네. 동료 보안 요원이 어깨를 두드렸다. 박 요원이 나쁜 의도는 아니었잖아요. 이번에 깨달은 게 있다면 그걸로 된 거죠. 우리도 규정을 지키면서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배려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봅시다. 그 말에 박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차피 규정을 위해서도 결국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하니까. 오늘은 좀 과했어.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공항에서는 공식 발표를 통해 장애인과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 동반, 승객 등을 위한 현장 신청 간편, 우선 검색대를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뉴스 인터뷰에선 손흥민의 이야기가 인용되어 해외 공항 사례를 본받아 한국 공항 시스템을 발전시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손흥민 씨, 감사합니다. 이번 시범 운영이 확정됐다네요. 어느 날 공항 운영팀에서 손흥민에게 연락이 왔다. 시범 기간 동안 혹시 또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네, 기쁜 소식이네요. 손흥민은 환하게 웃으며 전화를 받았다. 저야말로 감사드립니. 이게 정말로 불편을 해소해 줄지 현장에서 계속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후로도 공항에서는 보안요원을 대상으로 한 태도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프로그램 등이 늘어났다. 손흥민이 국제 경기를 위해 해외로 나갈 때마다 그는 틈틈이 공항 측과 소통하며 피드백을 전했다. 박성호 역시 새 교육 과정을 수료하며 더욱 유연한 대응 방식에 눈을 떴다. 손 선수가 알려준 사례들 꽤 괜찮은데? 동료가 웃으며 박성호를 쳐다봤다. 예전에 그렇게 질색하더니 요즘은 꽤 적극적이네. 박성호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했다. 에이 변해야 할 건 변해야지. 솔직히 나도 처음엔 규정이 전부라고 믿었는데 막상 여러 상황을 보다 보니 생각이 달라졌어. 그러다 우연히 공항 라운지에서 재회한 손흥민과 박성호 사이에 짧은 대화가 오갔다. 안녕하세요, 박 요원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손흥민이 반갑게 인사하자 박성호는 살짝 머쓱해하며 고개를 숙였다. 잘 지냈습. 저번 일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장애인 승객분들이 간편 신청 레인 덕분에 훨씬 편하게 다닌다고 하더군요. 저도 업무 보람을 새삼 느낍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기쁨이 서로 노력한 덕분이죠. 손흥민은 박성호에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박성호는 그 손을 꽉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먼저 사과도 드리고 싶습. 예전에 너무 무례하게 굴었죠. 도대체 누구한테 말하는지 아냐고 되묻고 규정만 강조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네요. 아유, 괜찮습. 저도 그때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부분이 있으니요.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다행입니다. 손흥민은 흔쾌히 웃어 보였다. 그 모습을 본 주변 승객들은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몇몇은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며 공항에서 손흥민을 봤는데 장애인 친화 검색대도 생기고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글을 남겼다. 오늘도 공항은 수많은 승객을 맞이한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승객이 직원에게 문의하면 바로 친절 검색대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쪽 구역에는 커다란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고 휠체어나 유모차를 밀고 들어가는 승객이 더욱 편안히 이동하는 풍경이 펼쳐진다. 이런 게 바로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거지. 어떤 노인이 한 직원과 대화하며 중얼거렸다. 정말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직원은 미소를 보이며 작게 대답했다. 네, 노력하는 중입니.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공항 로비를 지나던 승객들도 이런 변화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모두가 알게 되었다. 작은 일이라도 한 사람의 용기와 주변의 관심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저 혹시 다음 비행기 탈 때도 이 레인 이용할 수 있을까요? 아직 낯설어 보이는 임산부가 묻자 직원이 웃으며 답했다. 물론입니.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하세.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말에 임산부는 기뻐하며 주위를 둘러봤다. 아직도 몰라서 헤매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야겠어요. 직원은 곧바로 이어서 말했다. 네. 그리고 혹시 공항 측에 건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남겨주세. 앞으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으니까요. 탁 트인 공항 로비 한켠에서 손흥민이 조용히 걸음을 옮긴다. 매번 해외 경기를 위해 바쁘게 오가지만 이제 그는 이 공항이 좀 더 사람을 배려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느낀다. 스스로도 기쁜 마음으로 비행기 탑승구로 향한다. 손흥민 선수, 다음 소식도 기대할게요. 뒤에서 누군가 외치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래요, 우리 계속 지켜봐. 주세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함께 확인합시다. 그렇게 떠난 뒤 많은 사람들은 이 공항의 시스템 변화를 SNS를 통해 공유하고 언론 매체도 장애인을 비롯한 승객 편의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연일 보도했다. 점차 퍼져나가는 소식 속에서 사람들은 한 번쯤 자기 주변의 불편함을 되돌아보게 된다. 공항에서 일어난 작은 다툼이 결국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 한 대학생이 친구에게 말하며 영상을 재생했다. 그러게 말이야. 보기 좋다. 앞으로 다른 곳도 바뀌면 좋겠네. 친구는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이런 일을 겪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계속 목소리를 내야겠어. 결국 모두의 참여와 관심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 그것은 어느 한 스타 플레이어의 노력만으로 달성되는 일이 아니라 공항 직원, 이용객, 그리고 사회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은 결과다. 소란스러웠던 하루가 지나고 공항은 한층 더 따뜻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었다. 다음에도 귀국하면 꼭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 휠체어 승객이 멀리 영국에서 연락을 보내왔다. 이제는 내가 예전만큼 애를 먹지 않아도 된다니 정말 기대돼요. 그래요, 다시 오실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라는 답장이 공항 고객센터를 통해 전해진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주변에 조용히 당부한다. 이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리고 우리가 어디서든 불편하고 억울한 상황을 마주하면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하자. 내일도 모레도 계속 바뀌어 나갈 테니까. 맞아, 계속 지켜봐야 해. 그리고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해. 다음에 공항에 갈 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을까? 그렇게 서로서로 묻고 기대하며 공항을 나서는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누군가는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찍었으니 공유하겠다. 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다음번 귀국 때 후속 상황을 꼭 볼 테니 궁금하면 내 채널을 구독하라고 농담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면서도 모두가 느낀다. 불합리한 순간에도 용기를 내어 말할 때, 그리고 함께 목소리를 모을 때 작아 보이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바로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내일을 변화시킨다.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계속 지켜봐 주시겠어요? 손흥민이 출국장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인사가 여전히 이 공항 어딘가에 울려 퍼지고 있는 듯하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공항이든 다른 어떤 시설이든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 바뀔 수 있다는 걸 오늘 증명했으니까요. 그 말이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자연스러운 구독과 관심을 이끌어낸다. 다음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시죠? 저희 모두 계속 관심 가지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또 웃으며 뒤를 잇는다. 그럼 다음에도 함께해요 꼭. 그렇게 소란스러웠던 하루가 서서히 막을 내린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누구나 그 흐름에 동참할 수 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변화, 여러분도 동참해 주세요. 누군가 남긴 마지막 멘트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린다.